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미분을 엮고 있거든요. 정규 수업을 들을 때 맨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미분한다는 미분계수를 구한다 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아주 특정한 상황의 극한값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무언가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결국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즉 지수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극한값들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오늘 이제 등장할 새로운, 여러분들이 배우는 새로운 무리수를 배우게 돼요. 새로운 무리수. 자, 무리수.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무리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리수는 뭐가 있었을까요? 루트 있었죠. 그거보다 더 전에 배운 무리수가 있었는데요. 파이가 있었죠. 파이. 무한소수 말고 파이. 3.14 15 92 땡땡 이렇게 되는, 자,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수 중에 하나죠. 그 수를 우리는 파이라고 약속을 하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루트라는 것은 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이야기를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새로운 무리수는 이렇게 생긴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이거? 자, 이게 요새 맞춤법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문자는 누가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뭐라고 부를까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오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앞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2라는 숫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이름은 자연상수입니다. 자연상수. 자, 자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연이란 말이. 자, 왜 자연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자연을 표현할 때 이 숫자가 없으면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요. 자연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상수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값을 갖냐면 2.718 718 18 718 28.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718 28 18 28 18 28 18 28. 자, 이렇게 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이렇게 718 18 28. 네. 자,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등장하는 무리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극한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극한값으로. 자, 극한값으로 정의를 하고, 이게 일단 약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EBS에 지식 채널 E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네. 그거의 E자가 요거를 딴 거예요. 네. 요거 EBS의 E를 딴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수를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
파이 말고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 문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또 하나 생겼다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뭐 저런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이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왜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배운 함수의 극한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함수의 극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함수의 극한에서 첫 번째 뭘 배웠냐면 극한의 정의를 배웠고요. 두 번째 계산을 배우고요. 성질을 배우고요. 대소관계 배우고 그 다음에 활용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두 번째 계산을 배우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성질은 모든 함수의 극한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계산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계산이었는데 전부 다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아니면 우리가 봐왔던 식들을 정리하는 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난생 처음 보는 형태의 모양을 다루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값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함수의 극한에 어떻게 보면 좀 스페셜한 파트인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을 따로 배우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계산만으로는 한계가 생겨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뭐를 하냐면 아까 전에 정의했던 그 문자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죠. 숫자. 2라고 하는 숫자를 정의를 해주고 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표현해? 2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계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극한을 볼 때, 자,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극한 또는 로그함수의 극한이라는 말을 듣고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극한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 얘가 그냥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이 함수값을 넣는 거랑 똑같은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려졌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죠. 자, 로그 함수는, 자, 이게 y는 ax제곱. 자, y는 로그 a의 x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고요.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극한값 계산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데요.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면 이런 걸 계산을 하잖아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리밋 x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의 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수함수의 대표인 2의 x제곱, 2의 x제곱에 얘는 특정한 숫자 4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0,1을 지나가는 이 그래프를 그렸어. y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y값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한없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그래프를 타고 한없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한없이 왼쪽으로 갈 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이 있죠?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4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4는 여기 있는데, 4는 우리가 함수의 연속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연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극한값은 그때 함수값과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x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리밋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로그 2의 x는 어디로 가느냐? 리밋 x가 4로 갈 때 로그 2의 x는 어디로 가는지를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내용은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파란색의 그래프를 타고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한없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음수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4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4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차피 연속인 함수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은 거? 4를 넣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뭐 무한대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또는 0으로 가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만 하면 된다?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입만 하면 된다. 그럼 선생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할 게 없네요. 너무 쉽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여기서도 0분의 0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그 1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열의 극한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1-1번은 위아래를 뭘로 나누어주면 5의 x제곱으로 나누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의 x제곱으로 나누고 계산을 해 주시고요. 1-2번을 계산을 합니다. 1-2번을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수렴하는 형태를 알기 때문에 수렴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식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2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2고, 거기다가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지수가 0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0이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저거 1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 얘는 3의 x제곱이 큽니까? 2의 x제곱이 큽니까?
3의 x제곱이 더 크죠. 그러면 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형태는 무한대의 0제곱꼴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무한대의 0제곱꼴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최대한 변형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지수함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밑을 1보다 작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2x분의 1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3의 x제곱으로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끄집어내보면 얘는 3분의 2의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랑 요거 곱해 주시면 3의 2분의 1제곱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3분의 2의 x제곱이 붙고 거기에 2x분의 1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밑이 어디로 갑니까? 밑이 1로 갑니다. 밑이 1로 가고 그 다음에 지수는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1의 0제곱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1의 0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그죠? 1의 0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이기 때문에 3의 2분의 1제곱 또는 루트 3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올 것 같았지만 1이 아니라 루트 3이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극한 계산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변형이 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식변형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2-1번이나 2-3-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극한값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식이 좀 복잡해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2-1번을 한번 보시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3-1번도 보시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구나 아니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갑시다. 자, 2-1번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 맞아요? 자, 왜 그렇게 계산했어요? 로그 3에 4 플러스 3x를 x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밋 x가 무한대로 간다를 붙였고, 자, 이 값이 한없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로그 3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이 되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 창의 개수 1분의 3이잖아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산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문제없이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는데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 3의 x제곱을 머릿속에다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진 3의 x제곱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예. 얘 0으로 가거든요. 얘 0으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의 x제곱인데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한없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 0 빼기 무한대분의 0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랑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 어디로 가요? 이 값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얘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2의 x제곱인데 2의 0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결국 다시 1 빼기 1이니까 결국 0으로 가는데 0분의 1이잖아요. 0분의 1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가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 자, 2의 x제곱인데 여기 보세요.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어디로 간다고? x분의 1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음수죠.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마이너스 쪽에서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음수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1로 가까이 가긴 하지만 1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즉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면서 0으로 가는 거예요. 양수면서 0으로 가는 것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해야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간다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보세요. 자,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루트 3분의 2의 전체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밑이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왜? 루트 3은 2보다 작으니까. 얘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그림 이렇게 그린다 했죠. 자, 밑이 1보다 크면 그림 이렇게 그린다 했는데 얘를 어디로 보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한없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1번부터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이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의 정의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2라고 하는 값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즉 파이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이듯이 2라고 하는 숫자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극한을 통해서 한번 이 2를 이끌어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1에 제곱을 하면 이렇게 합시다. 1 더하기 1에 자 1제곱을 하면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을 하면, 자, 요거는 1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에 세제곱을 하면, 1 더하기 4분의 1에 4제곱을 하면, 1 더하기 5분의 1에 5제곱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다시 1 더하기 1분의 1의 1제곱.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수는 여기 있는 이 분모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분모의 숫자와 똑같아요. 이렇게 분모의 숫자랑 똑같아요.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기 정섭이 저 큰 태블릿 꺼내셔가지고 계산기 있죠? 네, 계산기 한번 꺼내주세요. 빨리빨리. 계산기를 써본 적이 별로 없겠죠? 들었습니까? 네. 자, 뭐 해주시냐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 2분의 1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2분의 3, 2분의 3의 제곱 계산 가능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9 나누기 2. 아, 예, 2분의 3의 제곱이 9 나누기 4. 값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 2.25.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제곱이니까 얘 계산하면 3분의 4의 세제곱이죠? 64 나누기 27 한번 해주세요. 얼마죠? 2.37 어쩌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5의 4제곱이니까 5의 4제곱 하면 625거든요. 625를 4의 4제곱은 얼마죠? 256이죠? 625를 256으로 나눠주세요. 2.44 얼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6의 5제곱 6의 5제곱 해주세요. 먼저 그거를 5의 5제곱으로 나눠주세요. 6의 5제곱을 5의 5제곱으로 나눠주세요. 2.48 이렇게. 자, 지금 보세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커진 것보다 여기서 여기 커진 게 더 커요, 작아요? 작죠. 여기서 커진 것보다 여기서 여기 커진 게 더 작죠. 여기서 커진 것보다 여기서 여기 커진 게 좀 더 작죠. 그러면 점점 더해지는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급수의 이야기로 가면 이 더해지는 값이, 그러니까 일반항들이 점점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깝게 수렴하냐면 2.7182818 땡땡땡땡땡땡 되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되겠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봤더니 이게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구만.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해볼 거냐면 이것도 해볼 거예요. 똑같은데 1-1분의 1에 1-1은 0이니까 1 여기서부터 할게요. 1-2분의 1에 위에는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4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봤더니 얘가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하고 얘가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 2.7. 외우기 싫잖아요. 그럼 거기서 욕을 4번 하시는 거야. 첫 번째 욕은 18. 두 번째 욕은 28. 그래서 욕 4번 하시면 이 2의 근사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2.7 하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무리수 2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극한값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 이게 사실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반항은 1 더하기 n분의 1이고요. 1 더하기 n분의 1이죠.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올 때고, 거듭제곱은 여기 밑에 있는 n제곱이죠. 이거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이 2.7, 18, 28, 18, 28 이렇게 이제 다가가고 있고, 이 다가가는 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는 2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리밋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의 마이너스 n제곱을 하더라도 2라고 하는 숫자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열이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극한값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는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의 값도 어차피 이 수열의 극한값하고 거의 동일한 값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1-x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도 2라고 하는 값으로 다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2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2의 정의라고 씁니다. 2의 정의라고 쓰고, 자, 이렇게 나오는 수를 이제 우리는 2라고 바꿔놓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식 변형을 통해서 얘를 2에 관련된 식으로 최대한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변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를 합니다. 자, 2의 정의. 어떻게 쓰면 2의 정의가 된다고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을 쓰면 2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x로 바꿨어도 똑같아요. 자, x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도 똑같이 2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t로 치환해 볼까요? 자, 다시 x분의 1을 t로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리밋 t로 바꾼 다음에 다시 x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도 되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자, 얘가 t면 얘는 t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얘를 뭐라고 또 정의한다? 2라고 정의한다. 자, 이런 식으로 2의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자, 수많은 정의를 만들 수 있겠죠. 마이너스가 나와도 똑같고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1-x분의 1에다가 대신에 위에다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요놈을 마이너스로 바꾸잖아요. 마이너스로 바꾸잖아요. 얘도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정의를 일단 2의 정의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자,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 밑은 1로 가고요. 지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밑은 1로 가는데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자, 1의 무한대꼴의 극한이에요. 자, 1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우리는 필히 어떤 숫자를 떠올리느냐? 이런 숫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밑은 1로 가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 얘는 2의 정의를 떠올린다. 자, 이 2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쉽게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앞에 무조건 1이 달려 있어야 돼요. 자, 1이 달려 있어야 돼요. 1이. 이렇게. 자, 앞에 무조건 1이 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하면 무조건 앞에 1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 값이 2에 관련된 값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2라는 숫자를 2와 구분해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발음해 볼게요. 2 구분됩니까? 2 됩니까? 자,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하느냐? 요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4-1번을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고요. 자, 1 더하기 x, 3x분의 x분의 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저기다가 저렇게 쓰긴 했으나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 모양하고 여기는 이 모양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 모양하고 여기는 이 모양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 모양하고 여기는 이 모양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국 모양을 맞추면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양을 맞춰야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0으로 보냈어요. 밑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자, 얘를 0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 지수는 어디로 갑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1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거든요. 자, 1의 무한대꼴 극한이면 당연히 무엇을 떠올린다? 이 2라는 놈을 떠올려 주는데 어떻게 떠올려 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놈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맞추느냐? x가 0으로 갈 때 자, 1 더하기 3x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3x분의 1을 그냥 써줘요. 그냥 써주세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3x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뭘 해주면 돼요? x분의 2를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죠. 1을 곱한 거예요. 1을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결합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 어디로 갑니까? 자, 얘 어디로 가요? 1 더하기 분의 1 어디로 갑니까? 자, 1 더하기 x분의 1제곱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x가 0으로 간다.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3x가 되면 얘가 3x가 되고 얘가 3x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3x를 t로 치환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더하기 분의 1 나오면 이건 뭐다? 2가 된다. 그래서 얘를 2라고 써주시고요. 이거 약분해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6 아니냐? 6 계산하면 6 아니에요? 맞죠? 2의 6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지수에 6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2의 6제곱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2번 한번 해보세요. 자,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데 이 계산을 못하면 미적분을 못해요. 미적분이란 과목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4-2번을 한번 해봅니다. 사 4-2번 했습니까?
자, 볼게요. 자, x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이 밑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자, 1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거든요. 반드시 뭘 떠올리셔야 된다? 2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된다. 자, 2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쓰시고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역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얘와 얘 사이 관계. 이거를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x분의 1 있으면 이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역수가 들어가야 돼요. 3x가 있으면 3x분의 1이 들어가야 되고요. x분의 1이 있으면 x가 들어가야 되고요. n분의 1이 있으면 n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요거에 역수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자, 1 더하기 마이너스 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역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마이너스 x를 다시 써주시면 1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걸 써주는 거예요. 2x분의 1 이렇게. 그래도 되겠죠? 자, 얘 어디로 가요? 2 그리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수예요. 수. 그 수에 마이너스 거듭제곱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2에 2분의 1제곱분의 1을 했다는 뜻이고요. 2분의 1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잘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돼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야 맞는 건데.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 규칙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1 더하기 뒤에 거에 역수를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거의 역수를 곱하고 원래 있던 거를 곱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요걸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든 항상 2의 거듭제곱꼴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사실은 이제 이것도 발견이거든요. 이것도 발견. 2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요. 해보다 보니까 저게 한없이 절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발견한 거기 때문에 파이도 발견 아닙니까? 발견이지만 우리가 만든 저 극한이나 이런 거는 또 발명이죠. 수학은 발명이자 발견이자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해석하고자 만든 도구들은 발명인 거고 그거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은 어떻게 보면 발견인 거죠. 우리가 도구를 써서. 우리가 만약에 땅에 묻혀있는 금을 팔려고 하면 뭐를 써야 돼요? 땅을 팔 수 있는 기구를 써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곡괭이 가지고 열심히 팠죠. 곡괭이 가지고. 옛날에 곡괭이도 없으면 어떻게 파야 돼요? 돌로 팠죠. 그런 도구를 써서 발견을 했잖아요. 금을 발견을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밋이라는 기호를 써서 2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한 거죠. 발견. 근데 도구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좀 더 쉽게 발견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은하가 전체 우주인 줄 알았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그 전에는 태양계가 전체인 줄 알았겠죠. 그 전에는 지구가 전체인 줄 알았겠죠. 근데 이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은하가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우주고 이 우주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있다라는 것까지 밝혀낸 거예요. 멀티버스라고. 유니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는 뭐예요? 통합된 하나의 우주라는 뜻인데 그게 또 여러 개가 있다는 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멀티버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현재 우리나라 연세대 그 물리학 교수님이 아주 저명한
그 글에 반박을 하셨대. 아주 저명한 글에 온 우주에는 암흑물질이라는 물질로 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연대 교수님이 그런 건 없다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판도가 바뀐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빠르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구에 와서 살고 있는데 막 숨어 살고 이런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그 영화의 맨 엔딩 부분에 지구가 나오고 태양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막 우리 은하가 나오고 우주가 나오고 그 우주를 어떤 그 구슬 하나에 이렇게 담겨 있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클로징 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구슬은 어떤 고양이의 목에 달려 있고 그 고양이는 막 밖에서 뛰어놀고 있고 이런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한낱 고양이의 목에 달려 있는 방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열고 가져라라는 생각을 좀 열고 좀 받아들여라라는 뜻이죠. 무언가 새로운 것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나중에 되면 당연히 그런 거였지.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돈다라는 것도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옛날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거든요. 종교 재판까지 할 정도로 또 막 거의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뭐냐? 이다. 그게 뭐예요? 그냥 그런 게 있대. 받아들여. 근데 이 막상 발견을 하고 보니까 이 발견한 이 수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봇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전봇대에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전선을 이렇게 걸어두면 겨울에는 팽팽하게 걸어두면 여름에는 어떻게 되죠? 축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축 늘어져요. 이렇게 축 늘어지는데 자 이렇게 축 늘어진 모양을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y는 k 곱하기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이 2라는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2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2차 함수에 대입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점점 쭉 더 늘어지면 이게 아무리 해도 2차 함수의 형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꿨더니 정확하게 자연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름이 자연상수인 거예요. 자연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2라는 문자를 썼더니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상수를 쓰게 된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계산이 뒤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1번까지가 사실 2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2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1번, 5-2번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의 무한대 제곱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2를 떠올리면서 2를 풀려면 리밋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0으로 갈 때 항상 1 플러스 어쩌고 꼴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를 먼저 만들고 봐야 돼요? 얘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못 만들면 바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 플러스라는 꼴을 만들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가 아니고 오늘은 여기서 끝날게요. 쉴 뻔했네.